은영은 알았다. 유나의 남편인 윗집 남자가 은영에게 다가왔고 버틸 수 없을 만큼 거센 파도가 몸을 통과하고 숨이 막히며 의식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을 유나가 매일 밤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했던 이유를. 하지만 은영은 지금 그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려움 같았던 감각은 곧 만족으로 변했고 그 만족은 그녀의 일상에 조용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반평생 일밖에 모르던 은영이 한 남자 때문에 완전한 여자로 변해간 것이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매일 밤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때 천장 너머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쿵대는 소리와 함께 은영의 본능도 깨어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달빛 고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은영이 이사 오던 날 저녁부터였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서울에서 작은 도시의 한 아파트로 짐을 옮기고 침대에 누웠다. 그날도 밤 11시였다. 천장 위에서 규칙적인 울림이 내려왔다. 쿵, 쿵.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북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은영은 처음엔 윗집에 올라가 항의하려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기 안에 어떤 부분이 그 시간에 또 그 소리에 먼저 반응한다는 걸 알았다. 호흡이 얕아지고 귀가 열리고 시선은 천장으로 끌려갔다. 서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51세의 은영에게 회사의 구조조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12년간 다닌 출판사에서 하루아침에 잉여가 되어버린 경험은 깊은 상처였다. 그동안 쌓아둔 피로가 한꺼번에 흘러나왔고 삶은 허술하게 무너졌다. 20대 초반의 짧고 아픈 결혼도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남편의 외도로 끝난 3년의 결혼 생활은 불신과 경계심만을 남겼다. 이혼 후 그녀는 혼자를 택했다. 남자와의 만남을 차단했고 직장 동료들과도 적당한 선을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말할 사람이 사라져 있었다. 이 작은 도시로 내려온 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었다. 서울의 실패를 정리하고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낯선 도시의 고요는 오히려 버거웠다. 서울은 늘 소음이 있었지만 이곳의 밤은 너무 조용했다. 그 고요를 견디려 은영은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 발바닥과 바닥 사이 거리를 짧게 만드는 일, 호흡에 집중할 때면 천장도 서울의 기억도 멀어졌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 좋았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동작을 하고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윗집에 사는 유나였다. 28배 신혼부부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다 자연스럽게 인사할 만큼 상냥했다. 유나는 맑은 눈과 쉽게 붉어지는 볼, 작은 손을 가진 여자였다. 모든 게 젊음으로 빛나 보였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난 뒤 카페에서 차를 같이 마셨다. 유나는 남편의 다정함, 집안일 분담, 주말의 데이트를 이야기했다. 신혼부부의 달콤한 일상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은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도 알고 있었다. 결혼은 설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은영은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윗집 남자가 서 있었다. 유나의 남편이었다. 넓은 어깨와 낮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라고 나에게 짧은 인사를 보냈다. 그 순간 은영은 깜짝 놀랐다. 유나에게 남편 이야기를 들어 이미 알고 지낸 사이처럼 익숙했지만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니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인 남자였기 때문이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고 표정은 단정했다. 깊은 눈매와 곧은 코,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다. 은영은 자신이 시계를 더 자주 보게 될 거란 걸 느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했다.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윗집의 쿵쿵대는 소리. 오늘은 유난히 그 소리가 크고 길게 느껴졌다. 은영은 그 소리를 가끔 기다리기까지 했다.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초침이 그 리듬에 맞춰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요가 수업 날 유나의 매트가 비어 있었다. 늘 먼저 도착해 밝게 인사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은영은 괜히 바닥의 문양만 바라보다가 수업을 마쳤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틀 뒤 동네 카페에서 유나를 마주쳤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자주 컵의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눈가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요즘 안 보이네. 어디 아픈 거야? 은영이 먼저 묻자 유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 속에는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몸이 좀 버거워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떨렸다. 어디가? 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시선을 내려 컵을 돌리며 말했다. 멈추질 않아서요. 너무 길고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고백 속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과한 요구, 감당하기 어려운 긴 시간, 거부하기 힘든 상황들. 은영은 놀라며도 조심스레 유나의 손등을 감쌌다. 그랬구나.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호기심이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11시 천장은 유난히 규칙적이었다. 은영은 귀를 막지 않았다. 대신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셨다. 유나의 말이 귓속에서 되풀이 되듯 맴돌았다. 아주 조용히 금지된 상상이 씨앗처럼 심어졌다. 천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유나가 버겁다던 그 무게와 리듬이 은영의 상상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며칠 동안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어느 날 유나는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유였다. 그 말은 은영의 귀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11시 천장은 고요했다. 때가 되면 울리던 쿵쿵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시계의 똑딱임과 냉장고의 낮은 숨소리만 흘렀다. 고요는 때로 더 큰 소음이 된다. 빈자리는 상상을 키웠다. 은영은 예전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떨어졌던 물방울을 떠올렸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달랐다. 기회였다.
유나가 사라진 지금, 유나의 남편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그녀는 마음을 굳히고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은 금방 열렸다. 남자의 표정에는 놀람과 예의가 동시에 있었다. 가까이에서 본 얼굴은 생각보다 피곤해 보였다. 티셔츠에 스친 땀 자국이 그의 어깨와 가슴선을 따라 번져 있었다. 은영은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남자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려가서 확인하겠다고 했다. 유나의 남편은 누수 확인을 위해 은영의 집 화장실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천장과 벽을 오갔다. 그 움직임마다 그의 팔과 목선이 드러났다.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으며 숨겨진 윤곽이 드러났다. 은영은 호흡이 알 수 없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조심스레 점검하던 그는 곧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옆머리를 타고 목 뒤로 흘러내렸다. 은영은 순간적으로 목이 마르는 듯했다. 그가 말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배수관도 살펴보겠다고. 좁은 공간에 몸을 숙인 그의 등이 굽이치며 드러났다. 은영은 그 뒷모습에서 설명하기 힘든 갈증을 느꼈다. 얼굴에 땀이 맺히자 은영은 결국 말을 꺼냈다. 수고 많으시네요. 시원한 거 드실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물보다는 이런 날엔 맥주가 어울리지 않나요? 은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말에 부끄러워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네요. 한 잔 정도라면. 캔이 열리는 칙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첫 모금을 삼키는 그의 목이 길게 움직였다. 짧은 소리와 긴 호흡이 은영의 귀에 또렷하게 남았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자 대화는 짧았고 정적은 길었다. 시계의 똑딱임, 에어컨의 낮은 진동, 창밖의 매미 소리까지 모두 선명했다. 그 순간 은영은 깨달았다. 자신의 호흡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음을.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숨은 깊어졌다. 남자의 호흡 또한 은영과 같은 속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은영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때 은영의 귀에 오래된 말이 되살아났다. 멈추질 않아서요. 너무 길고 거칠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은 그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으로 다가왔다. 끝없이 이어지는 힘은 피로가 아니라 충만함으로 번졌다. 소리와 짧은 탄식, 옷 스치는 마찰음, 침대 삐걱거림이 한데 섞여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그것은 은영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11시의 진짜 소리였다. 이제 그녀가 직접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며칠 뒤 은영은 낮 동안 자신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졌다. 이면지에 적던 메모가 허공에서 끊겼고 장바구니에 넣어야 할 우유를 빼먹고 돌아오기도 했다. 마트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불현듯 그날 밤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그의 체온, 거친 숨소리, 손끝의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압도하던 존재감. 밤이 가까워지면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은영은 이제 11시를 기다리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천장 너머의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 소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렀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은영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찾아온 것이었다. 아래층 괜찮으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또 물 새는 곳은 없으신지. 은영은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확인해 주신 덕분에 문제 없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에는 다른 질문이 담겨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문.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그가 망설이며 말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제안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옷만 갈아입고 올라갈게요. 30분만 후에 올라와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영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다. 평상복 차림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옷장을 뒤져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네이비 색상의 무릎 길이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내 주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다시 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라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들고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또렷하게 살렸다. 립스틱은 은은한 로즈 컬러를 선택했다.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색깔이었다.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렸다. 목과 손목, 귀 뒤쪽에 가볍게 은은하면서도 감각적인 향이 피어올랐다. 거울을 다시 한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51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에 땀이 살짝 맺혔고 숨이 약간 가빠졌다. 5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그의 눈이 은영을 훑어보았다. 잠깐의 당황과 함께 감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진한 남색 셔츠에 면바지, 은은한 애프터 쉐이브 향이 났다. 어서 들어오세요.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은영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감사해요. 거실로 들어서자 정갈한 공간이 펼쳐졌다. 잘 접힌 담요,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낯익은 라벤더의 잔향이 아주 엷게 남아 있었다. 유나의 향이었다. 그 향 때문인지 은영은 묘한 죄책감과 함께 짜릿한 긴장을 느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가운 맥주 2캔과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치즈와 견과류, 작은 과일들. 그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 모양이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서먹한 일상 이야기였다. 날씨, 동네 이야기, 각자의 취미 같은 것들. 하지만 맥주 한 캔을 비우고 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가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런 말씀.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은영 씨만의 성숙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나 씨가 훨씬 젊고 예쁘지 않나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나는 젊긴 하죠. 하지만 은영 씨처럼 깊이가 있지 않아요. 은영 씨는 성숙한 매력이 있어요. 모든 곡선이 완벽하고 여자로서의 매력이 절정에 달한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영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51세라는 나이에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두 번째 맥주를 마시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고 손이 스쳤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점점 농도를 더해갔다. 창밖에서 바람이 아주 가늘게 울었다. 시계는 한 번, 두 번 11시를 지나며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 다음에 찾아온 건 말이 아니라 호흡이었다. 낮고 길게 그리고 조금씩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는 파도 같은 호흡. 이번에는 유나의 침실이 아니라 거실에서였다. 소파 위에서 유나가 매일 사용하던 그 공간에서 은영은 그 리듬이 바닥을 타고 아래로 번질 거라는 상상을 했다. 누군가 아래층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예전에 그랬듯이 그 생각이 그녀를 더욱 흥분시켰다. 유나의 자리에서, 유나의 집에서, 유나가 매일 밤 겪어야 했던 그 경험을 자신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와 달랐다. 은영은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원했다. 그의 집요한 열정도, 멈추지 않는 강렬함도,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무게감도 그가 은영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은영도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다. 나도.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날 밤 그들의 만남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영은 버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빠져드는 듯 했다. 그러나 순간순간 유나의 얼굴이 스쳤다. 맑은 눈, 순수한 미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모습. 죄책감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끌리는 감정은 더 커져만 갔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은영의 휴대폰에는 짧은 메시지들이 쌓여갔다. 오늘 몇 시쯤 올라올 수 있어요? 유나가 언제 돌아오나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몸이 기억해버린 호흡의 길이가 있었다. 은영의 몸은 빠르게 학습했다. 그가 원하는 것들, 그가 좋아하는 방식들, 유나가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들을 은영은 오히려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거친 손길, 강렬한 시선, 멈추지 않는 집요함. 모든 것이 은영에게는 완벽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은영은 어느새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향하기 전 손은 먼저 휴대폰을 더듬었다. 화면이 켜지고 꺼질 때마다 방 안의 정적이 더 커졌다. 중독이었다. 그의 연락, 그와의 만남, 그와 함께하는 밤들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낮에는 그 시간들을 반복해서 떠올렸고, 밤에는 다음 만남을 기다렸다. 그 즈음 카페에서 유나를 만났다. 친정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된 유나는 이전보다
더 여위어 보였다. 컵을 감싼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 주말엔 친구들 만나서 하루 이틀 외박할 것 같아요. 집은 남편 혼자 있겠네요. 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선 알 수 없는 긴장이 올라왔다.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그 말은 곧바로 자신의 밤과 연결되는 신호처럼 들렸다. 온전한 이틀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러나 정작 그날 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휴대폰은 고요했고 초침만 똑딱 귓가를 다녀갔다. 천장은 조용했지만 은영의 가슴엔 빈자리가 소리를 냈다. 은영은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답장은 쉽게 오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짧고 무심한 문장이 도착했다.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만나요. 그 순간 은영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다. 아주 큰 상실감이 밀려왔다. 어쩌면 자신이 고작 한 달의 만남으로 그 기억을 몇 번이고 되뇌이며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 경험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자신을 보았다. 입술의 색은 예전보다 짙어져 있었고 눈에는 다른 종류의 빛이 있었다. 손등에 떠오른 잔무늬들도 달라 보였다. 그런 자신이 누군가의 밤에 기대어 다른 이의 낮을 밀어냈다는 사실이 서서히 무게를 가졌다. 다음 날 유나는 말했다. 요즘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관심도 줄고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아주 얕았다. 말끝이 허공에 맺히자 죄책감이 뒤늦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나는 그저 믿고 기대는 이웃이자 동생 같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위로를 구하고 조언을 얻으려 하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런 유나의 뒷모습을 생각하자 은영은 자신이 그녀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날 밤 은영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건 무엇이었을까? 호기심? 위안? 도피? 아니면 집착? 단어들은 서로의 꼬리를 물며 방 안을 맴돌았다. 창밖에선 바람이 가만히 벽을 문질렀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관계는 끝내야 한다는 것. 결국 은영은 상자를 꺼냈다. 유리컵에 신문지를 끼우고 책을 골라 묶고 서랍에 모아둔 오래된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 라벤더 향초에 남은 심지를 잘라내고 불을 껐다. 연기는 곧 사라졌지만 향은 한동안 남아 있었다. 마치 밤마다 반복된 리듬의 잔향처럼. 이삿짐을 붙이는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윗집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끝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모양을 갖추었다. 트럭이 떠나고 새로운 집의 밤이 내려앉았다. 이곳의 천장은 고요했고 시계의 똑딱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옛 소식 같았다. 은영은 박스를 하나씩 열며 짐을 정리했다. 낡은 컵, 오래된 책, 수첩 사이에 끼워진 사진들.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난 기억들이 물처럼 스며올랐다. 그의 손끝, 낮은 숨소리, 11시마다 반복되던 그 리듬. 한때는 그 모든 것이 삶의 균열을 채워주는 위안 같았지만
지금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은영은 깨달았다. 그에게 자신은 잠시 스쳐간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유나가 비워둔 틈새를 메우던 잠깐의 흥미거리였을 뿐이라는 것을, 결국 남은 건 허기와 죄책감 뿐이었다. 그녀는 거실에 요가 매트를 펼쳤다.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온 공기를 어디까지 보낼지 정하고 내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박동은 더 이상 균열의 파동이 아니었다. 자기 안의 리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고요한 맥박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유나의 이름이 떴다. 언니? 잘 지내시죠? 밝고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톤이었다. 이사하신 곳은 어떠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셔서 걱정됐어요. 그 친절함은 오히려 은영의 가슴을 더 조여왔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유나야, 미안해. 겨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울음에 묻혀 끊어졌다. 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또 연락할게.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서울 올라가면 꼭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뒤 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작은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위에 발을 포개며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더듬었다. 평온. 다만 그것뿐. 그러나 그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생각보다 깊게 사람을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은영은 늦게 배웠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 밤 같은 시각의 작은 울림이라는 것을, 사람을 지키는 건 역시 요란한 열정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작고 단단한 조용함이라는 것을.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길게 내쉬었다. 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은영을 지켜주었다. 11시에 반복되던 꿈 같았던 과거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삶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행복한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